자, 우리 시장 마감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 시장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시장 한 줄평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어떤 한 줄평으로 표현해 볼까요? 네, 결국에는 외국인이 문제다라는 문제입니까? 네, 외국인의 이제 정치적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외국인의 매수세 유입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여전히 매수는 유입되고 있지 않고요. 이 기조가 참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번에 계엄 관련돼서 리스크가 생기기 전까지 바로 전날 코스피 기준으로 5천억 정도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그러겠다. 본격적으로 해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날 저녁에 이슈가 나왔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좀 이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금 뭐 환율은 살짝 1,440원까지 갔다가 잡히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원달러 환율은 높은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고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달러에 대해서 매수 포지션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쉽사리 잡히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그때 계엄 발표되고 나서 정말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긴 했는데 그때보다는 좀 잡히긴 했지만 이 정도의 수준이 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유입될 수 있는 자금 유입에 대한 부분들은 좀 속도가 좀 더 더뎌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리스크 발생에 대해서 안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들 이익 추정치가 좀 하향이 되는 상황에서 또 정치적인 리스크까지 있다 보니 매력도적인 측면에서 과연 지금 공격적인 매수를 해줄까라는 부분에서 저도 약간은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세 유입이 언제 되는지 이 키가 가장 중요한 좀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시장에 관한 분석들 나눠봤고요. 아직까지는 외국인 유입세 체크해 보시면서 전략을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슈 한번 체크해 보면서 대표님과 한번 시장 전략 잡아보겠습니다. 뭐 시장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져본다면 어떤 이슈들에 좀 집중하면 좋을지 대표님께서 한번 직접 열어주세요. 네, 열을까요? 네 열어보겠습니다. 네. 아, 전력 설비 쪽으로. 네. 충전 끝난 전력 설비라는 이제 주제인데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가 AI 관련돼서 전력난이 있을 거다. 그리고 지금보다 2030년대는 데이터 센터 발로에서 전력 공급에 대한 부분들 수요가 3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최근 들어서는 눈에 띄는 양상이 보였습니다. 수주도 잘 되고 있고 실적도 좋고 왜 이렇게 좀 더딜까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 계셨을 텐데 어제 오늘 굉장히 큰 리스크가 터졌는데 오히려 전력 관련된 종목들 특히 우리나라 대표하는 탑3 기업들,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은 빨간 불을 켜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치적인 리스크가 터졌을 때는 오히려 본질적인 가치, 펀더멘털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세 시장은 확실히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전력 설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원전 쪽 이슈가 있었어요. 좀 외국 비테크 기업들은 여전히 원전 쪽을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다. 향후를 보고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원전 쪽으로 앞으로 뭐 인허가 관련돼서 이 기간을 축소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원전 쪽에 대한 지지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우리나라 원전 관련주들은 그 전국발 이슈가 네, 있었죠. 같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원전을 그렇게 육성하고 키우는 이유는 전력이잖아요. 이제 전력에 대한 수요, 이 부분에 대한 충족하기 위함인데 이게 우리나라 관련돼서 변압기 쪽 관련된 종목들이 오히려 수혜를 좀 가져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관련된 종목들 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전력 설비 이야기를 자세히 나누기 전에 원전 쪽 같은 경우에도 진단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지금 현 정부에 관한 가장 수혜 섹터였었는데 정치 리스크가 좀 불거지면서 일제히 좀 조정이 나와줬습니다. 네. 조정의 끝은 어디일까요, 대표님? 조정의 끝은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안정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리스크가 결국에는 좀 부식이 돼야 된다, 해소돼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그렇고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도
정부 쪽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밀었던 맞아요. 쪽이에요. 근데 이제 약간은 차이점이 있는 건 대왕고래는 우리나라 어찌 보면 국내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는 해외 흐름과에 맞물려서 같이 진행을 하려고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대왕고래는 우리가 모멘텀이 국내 정책 쪽에서 이렇게 제동이 걸리다 보면 예산안 삭감이 어마무시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면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도 확 얼어붙을 수가 있는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쪽에서의 제동은 있었지만 그래도 해외 쪽의 흐름들이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지금 여야 쪽 모두가 원전 쪽은 결국에는 방향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세부 사항들은 달라도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아닐까라는 이런 일각의 좀 전망들도 나와주고 있고 해외 수출에 대한 모멘텀도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저는 원전 관련된 주들은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해소 국면에 들어간다고 하면 다시 좀 빠르게 복귀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심리 자체가 위축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반등의 시그널이 조금은 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원전주 쪽에 관해서는 투자자분들 이제 고심이 좀 많으실 것 네. 같고 전력 설비 쪽으로 그럼 넘어와서 우리가 그래도 뉴욕 증시에서 한 번의 사이클을 겪기는 했잖아요. 뉴스케일 파워 같은 종목들 네. 상승하면서. 근데 이제 그 사이클을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영향을 받았는데 다시금 사이클이 도래를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최근에 뉴스케일 파워랑 오클로랑 살짝 쉬어가는 흐름 나와주고 네. 있더라고요. 살짝 조정이 나오는데 오히려 굉장히 고공행진했을 때 HD 현대일렉트릭이라던가 효성중공업은 그 후 훈풍, 그 온기를 다 받아가지 못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지금 다른 쪽에 워낙 불확실성과 이런 다른 섹터들이 그런 게 좀 많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국내 투자자분들도 그 중에서 가장 불확실성적인 요인들이 제거가 되고 그리고 단순 성장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이미 수출에 대한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뤄냈던 쪽으로 좀 그래도 안전한 투자처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좀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쪽 간에 약간의 이런 속도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주가 흐름이 오클로나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 흐름도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서 전력 설비주들이 좀 더 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섹터 쪽으로 저희가 좁혀보면서 대표님의 원픽 섹터 바로 한번 정리 겸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걸까요, 대표님? 네, 결국에는 대장주를 공략을 하자. 일단 전력 설비 쪽 섹터 지금까지 네. 이야기했던 네. 네, 섹터가 나왔고 그러면은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더 궁금한 거는 실제로 우리가 옥석 가리기는 항상 이제 말씀 많이 해주시는 전략들 네. 중에 하나인데 미국 쪽에 매출처가 있는지 실제로 이런 전력 설비에 관한 공급을 하고 있고 수출을 하고 있고 그게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지 우리 국내 기업들이 그런 모습도 보이나요 지금? 네, 이미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우리나라 3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때 주가 흐름이 어마무시하게 간 거고 전력망 이제 교체 수요,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수요에 대한 부분들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북미 쪽뿐만 아니라 지금 중동 쪽이라던가 정말 다양한 유럽 쪽도 문을 계속 두들기고 있고 거기서의 실적도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한 시장만 타겟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적인 이런 매출들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점진적으로 지금 뭐 전력에 대한 수요가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정말 많은 나라들이 전력망에 대한 부분들 투자를 하고 있고 이게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그 흐름에 맞춰서 미국 쪽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쪽으로도의 판로를 확대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실적으로 되돌아오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숫자로 증명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감 저는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여진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뜬구름 잡는 모멘텀만 있는 기업이 아니라 어찌 보면 실적까지 반영된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묵직하게 가져갈 수 있지도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원픽 종목 바로 한번 대표님 열어볼게요. 네, 원픽은 바로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지금 시장이 거래대금도 현저히 부재한 맞아요. 상황이고요. 뭐 코인 쪽 그리고 해외, 미국 쪽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자금이 많이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섹터가 뭐 기대감이든 실적이든 어쨌든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때 대장주들 위주로의 움직임만 강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는 예전에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출산이다 하면 1등주부터 그날은 테마성으로 막 5등주, 6등주까지 다 강했는데 요즘은 1, 2등주만 반짝하다 끝
끝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테마성이 아니라 이런 산업의 사이클, 호황 사이클을 봤을 때도 예전 같으면은 그 하단 종목들도 다 이끌어서 굉장히 강했지만 지금은 1등주 위주로의 강한 수급이 이어진다는 부분들, 그리고 1등주가 잘 가야지 이런 산업 사이클을 타고 가는 종목들은 계속 여전히 사이클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HD 현대일렉트릭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가온전선, 일진전기 이런 중소형 종목들도 좋기는 했습니다. 다만 미국 쪽에서의 실적 만들어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 중동 이런 실적들도 이미 만들어내고 있고요. 증설에 대한 효과가 이제 리드타임 발생 생각을 했을 때 2026년부터 굉장히 강하게 들어올 건데 시장에서는 항상 선반영을 하고 또 지금 더 가치가 좋은 그런 변압기에 대한 수출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이제는 선별적으로 수주를 또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쪽에 수주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부분들, 실적에 대한 부분들 기대할 수 있는 요인 충분히 있다라는 판단하에 오늘도 주가 흐름 좋더라고요. 오늘 6% 네. 상승합니다. 네. HD 현대일렉트릭은 나는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네.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되 오히려 진짜 항상 빠질 때 기회를 삼으면 어떨까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실제로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출처의 확대도 우리가 기대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모아가는 전략들로 바라봐도 좋다라고 했는데 그런 가격 전략들을 지금 시점에서 갖기엔 조금 부담스러울까요, 대표님? 가격 전략은 이제 저는 전 고점까지는 볼 수 있지 않나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이번 그 기점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부분들이 전 있다라고 보는 게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마주, 정치 테마주도 봐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흐름들이 이어가는 종목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펀더멘탈, 실적, 계속 이런 종목들. 예를 들어서 미용 의료기기 쪽에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세 흐름이 굉장히 여전히 좋고 HD 현대일렉트릭, HD 한국조선해양 이런 종목들은 지금 시장이 이렇게 혼란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눈이 안 갈 수도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치적인 리스크, 맞아요. 그리고 테마주들, 정치 테마주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결국에는 이런 혼란스러운 장세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고 이런 종목들을 항상 빠질 때마다 좀 담아두시면 좋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HD 현대일렉트릭은 목표가는 그 전에 전고점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가격대에도 매수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지금 41만 3천 원 정도, 40만 원 정도면 그렇게 상방룸이 크게 열려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비중을 항상 나눠서 매수하고 내가 약간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